배고픈 애벌레. 오늘은 에릭 칼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배고픈 애벌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에릭 칼은 1929년에서 2021년까지 살았던 미국의 대표적인 그림책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6세에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뉴욕 그래픽 아트 스쿨에서 공부했습니다. 초기에는 그래픽 디자이너와 아트 디렉터로 활동하다가 1967년 첫 그림책을 출간하며 본격적인 작가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칼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배고픈 애벌레는 1969년 출간 이후 전 세계 70여 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5천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이야기 구조와 생생한 색채, 독창적인 구멍 뚫린 페이지 디자인으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칼의 작품 특징은 콜라주 기법을 활용한 독특한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그는 조각지를 직접 그리고 칠한 후 찢어서 붙이는 방식으로 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자연과 동물을 소재로 한 그의 작품들은 어린이들에게 과학적 지식과 상상력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평생 70여 권의 그림책을 발표했으며 로라 잉걸스 와일더 상, 볼로냐 국제 아동도서전 그래픽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이제 배고픈 애벌레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나뭇잎 위에 작고 하얀 알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작은 알에서는 곧 놀라운 일이 벌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조용히 기다리던 알은 새벽이 되자 팝하고 터져서 아주 작고 매우 배고픈 애벌레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갓 태어난 애벌레는 무엇보다 먼저 음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입니다. 애벌레는 자신이 태어난 알 껍데기부터 먹어치웠습니다. 알 껍데기는 달콤하고 영양가가 풍부했지만 여전히 배고픔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애벌레는 더 많은 음식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월요일이 되자 애벌레는 음식을 찾아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사과 하나를 발견한 애벌레는 사과를 뚫고 들어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과는 달콤하고 아삭아삭했지만 애벌레는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하나의 사과로는 자신의 큰 식욕을 채우기에 부족했습니다. 화요일이 밝았습니다. 애벌레는 더 많은 음식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이번에는 보라색 자두 2개를 발견했습니다. 애벌레는 첫 번째 자두를 뚫고 들어가 먹고 이어서 두 번째 자두도 먹었습니다. 자두는 즙이 많고 달콤했지만 애벌레의 배고픔은 계속되었습니다. 2개의 자두로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애벌레는 더욱 적극적으로 음식을 찾았습니다. 노란 배 3개를 발견한 애벌레는 기뻐하며 첫 번째 배부터 차례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배를 뚫고 지나가고 두 번째 배도 먹고 세 번째 배까지 모두 먹어치웠습니다. 배는 부드럽고 달콤했지만 놀랍게도 애벌레는 아직도 배가 고팠습니다. 목요일이 되자 애벌레의 식욕은 더욱 커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빨간 딸기 4개를 발견했습니다. 애벌레는 첫 번째 딸기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딸기까지 모두 먹어치웠습니다. 딸기는 새콤달콤하고 향긋했지만 애벌레의 거대한 식욕 앞에서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4개의 딸기를 다 먹고도 애벌레는 더 많은 음식을 원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자 애벌레는 더욱 열심히 음식을 찾아 나섰습니다. 주황색 오렌지 5개를 발견한 애벌레는 신이 났습니다. 첫 번째 오렌지를 뚫고 지나가며 상큼한 즙을 맛보고 두 번째 오렌지도 먹고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오렌지까지 모두 먹어치웠습니다. 오렌지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새콤달콤했지만 애벌레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이 되자 애벌레의 식욕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번에는 과일이 아닌 다양한 음식들을 발견했습니다.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 아이스크림 콘 하나, 피클 하나, 스위스 치즈 한 조각, 살라미 한 조각, 롤리팝 하나, 체리파이 한 조각, 소시지 하나, 컵케이크 하나, 그리고 수박 한 조각까지. 애벌레는 이 모든 음식들을 차례로 뚫고 지나가며 먹어치웠습니다. 온갖 음식을 먹은 애벌레는 이제 정말로 배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은 탓에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초콜릿 케이크의 달콤함, 아이스크림의 차가운 피클의 신맛, 치즈의 짠맛, 살라미의 기름진 맛이 모두 뒤섞여 애벌레의 작은 배를 괴롭혔습니다. 애벌레는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이 무겁고 움직이기도 힘들었습니다. 일요일이 되자 애벌레는 배가 아픈 것을 달래기 위해 신선한 녹색 잎사귀 하나를 찾았습니다. 이 초록 잎사귀는 자연의 치료제 같았습니다.
애벌레가 잎사귀를 먹자 배 아픈 것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의 순수한 맛이 애벌레의 몸을 정화시켜 주었습니다. 애벌레는 이제 기분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잎사귀를 먹고 나서 애벌레는 더 이상 작은 애벌레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끊임없이 먹은 덕분에 애벌레는 크고 뚱뚱한 애벌레가 되었습니다. 몸집이 커진 애벌레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자연의 신비로운 생명 주기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애벌레는 자신 주위에 코쿤이라고 불리는 고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치는 애벌레가 다음 단계로 변화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애벌레는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실로 촘촘하게 고치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고치는 점점 두꺼워지고 단단해져서 애벌레를 완전히 감쌌습니다. 고치 안에서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애벌레의 몸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변태라고 부르는 이 과정에서 애벌레의 몸은 완전히 재구성되었습니다. 기어다니던 다리는 사라지고 대신 날개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둥근 몸은 길어지고 더듬이가 생겨났습니다. 고치 안에서 2주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애벌레는 이제 완전히 다른 생명체로 변화했습니다. 고치 안에서의 변화 과정이 끝나자 내부에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뭔가 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고치의 벽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작은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마침내 고치가 터지면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나비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한때 작고 배고픈 애벌레였던 생명체는 이제 화려한 색깔의 날개를 가진 우아한 나비가 되었습니다. 나비의 날개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등 무지개 색깔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햇빛에 비친 날개는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새로 태어난 나비는 처음에는 날개가 축축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나비는 날개를 펼치고 햇빛에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날개가 마르면서 단단해지고 나비는 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날개를 펄럭이는 나비는 자신의 새로운 능력에 놀랐습니다. 나비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한때 땅에서 기어다니며 음식을 찾아다녔던 애벌레는 이제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비는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며 달콤한 꽃꿀을 마셨습니다. 더 이상 과일이나 잎사귀를 뚫고 지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긴 빨대 같은 입으로 꽃의 깊숙한 곳에서 꿀을 빨아마실 수 있었습니다. 나비가 된 후의 삶은 애벌레 시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꽃 위에서 우아하게 춤을 추듯 날아다니는 나비는 정원의 가장 아름다운 장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나비를 보며 감탄했고 어른들도 나비의 아름다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비는 또한 자연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며 꽃가루를 옮기는 수분 매개자가 된 것입니다. 나비가 꽃을 방문할 때마다 꽃가루가 나비의 몸에 묻었고 다른 꽃을 방문할 때 그 꽃가루가 옮겨져서 새로운 꽃들이 씨를 맺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나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의 순환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나비는 다른 나비들과 만나 짝을 이루었습니다. 나비는 알을 낳아 새로운 생명의 주기를 시작시켰습니다. 나비가 낳은 알들은 다시 작은 애벌레가 되어 똑같은 과정을 반복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놀라운 순환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장과 변화에 대한 아름다운 우화입니다. 작고 배고픈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는 과정은 모든 생명체가 겪는 성장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애벌레가 매일 다른 음식을 먹으며 점점 커지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장합니다. 때로는 배가 아플 정도로 많은 것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애벌레가 고치 안에서 변화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내면의 변화를 준비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성장을 통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이야기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자연의 신비로움과 성장의 기쁨을 가르쳐 줍니다. 에릭 칼의 독특한 일러스트레이션과 함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그림책을 넘어서 예술작품이 되었습니다. 배고픈 애벌레의 여행은 끝났지만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